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지표, 뭐 가격이나 뭐 거래량이나 아니면 심리 이런 걸 보더라도 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9월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게 저는 시장이 심상치 않다. 네. 이 시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한 번 방향을 잡으면요 쉽게 이게 안 꺾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추석 이후에도 조금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 채널 나와주신 그 네. 사이에 네. 또 정책도 네. 나오고 또 정책이 또 추가로 더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좀 이 지금 돌아가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최근에 정부가 이제 공급 대책하면서 네. 97 대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네. 그 공급 대책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랑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장에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7 대책은 제 생각에 영끌 공급 대책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네. 이것저것 다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135만 가구를 뭐 착공하겠다. 근데 그 내용만 보면 사실상 저는 물량이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봐요. 네. 아파트로 따져 보니까 135만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한 10.5%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수도권에 공급하잖아요. 그것도 착공한다는 거죠. 네.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급 확대의 신호, 그것도 강한 이제 신호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이 시장은 이걸 그렇게까지 체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지표, 뭐 가격이나 뭐 거래량이나 아니면 심리 이런 걸 보더라도 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9월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게 저는 시장이 심상치 않다. 네. 한마디로 이게 시장이 맷집이 센 거예요. 이 시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 경제학에서 이제 경로의 의존성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방향을 잡으면요 쉽게 이게 안 꺾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추석 이후에도 조금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들이 막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거래량에서 좀 더 이런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이 약간 선행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물론 모든 구간에서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구간에서 오히려 가격이 거래량을 또 앞서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거래량은 매우 중요하다. 수요자들의 심리이고 시장의 에너지이고 관심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게 이제 올 상반기에 쌍봉을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3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 꼭지를 만들고 또 6월에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게 물량인데 이게 한 900건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게 7월 들어서 뚝 떨어져요. 아무래도 6.27 대책의 영향이었고 뭐 뒤에서 스트레스 3단계 그게 막상 도입되니까 이미 땡겨서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수요의 공백이 발생하는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8월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 한 서울의 거래 건수를 보면 한 3,900건 정도, 8월에 한 4,2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오늘 촬영일이 이제 9월이 다 안 끝난 거죠. 근데 좀 더 뭐 하루 이틀 정도 해봐야 제 생각에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7월 거래량보다 8월이 늘었다. 8월이 늘었다는 거. 9월이 지금 어제까지 보니까 한 3,124건인데 이게 거래량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추석이 물론 있긴 하죠. 그래도 이게 집계가 이제 10월까지 된다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6,00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역대 평균이 한 6,040건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은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처럼 마포나 뭐 성동구 이쪽도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그 심리 지표로 보면은 한국은행이 이제 주택 가격 전망 CSI를 발표하잖아요. 근데 9월이 112예요. 100이 넘으면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 전달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높은데 이 2개월 연속 오름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물론 이제 6월이 이제 120이었는데 그때보다는 낮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책 효과가 어떻게 보면 자꾸 희석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627 대책 나왔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돈줄이 막히니까 네. 7월에 좀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한번 뭐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내서 뭐 7월 이후에 8, 9월에 다시 사러 오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원래 이제 대출은 단기 대책이에요. 네. 단기 대책이고 이제 공급 대책도 보면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공급 대책이 나와서 집값이 뭐 쿡 빠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주식 시장으로도 돈을 많이 보내겠다. 정부가 그런 이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실제로 그런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좀 화랑이 되고. 네.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또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국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MZ세대 입장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하고 주식, 코인은 어떻게 보면 같은 투자 테이블에 올려놓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블록이잖아요. 코인이나 주식은 뭐예요? 일종의 뭐 사이버 블록인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사실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금융 상품이거든요. 네. 유사금융 상품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채권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면은 MZ세대들은 제가 봤을 때 왜 MZ세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바로 30대, 40대가 결정하잖아요. 네. 결국은 가장 핵심 수요축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마인드나 투자 패턴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결국 보면요. 이 게임 세대거든요. 게임 세대,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게임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아파트 게임하는 거나 주식 게임이나 코인 게임이나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쪽으로 가서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싸면 이쪽으로 갈 거고 뭐 이쪽으로 싸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하고 주식하고 코인을 같이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성격은 약간 좀 다른 게 있죠.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허공에다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등락해요. 주로 작은 재료에도 휘발성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이제 변동성이 강한 종이 자산이다 이렇게는 제가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제 아무리 뭐 아파트가 게임화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바이 자산이잖아요. 육중한 이제 항공모함 같은 건데 이게 제가 아까 한 분 그 방향을 잡으면은 이게 쉽게 이게 방향을 못 튼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구릉지대에서 이 구르는 바위 같아. 어때요?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지간해서는 아마 바위를 멈추려면은 4분은 안 될걸요. 아, 그렇죠. 포크레인 한 20대는 아마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그 이른바 관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근데 진흙탕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굴려면은 한참 시간이 걸려. 뭐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한번 움직이면 멈추기도 힘들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또 다른 점은 아까 제가 이제 대책이 627 대책하고 9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상 이게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가격 조정은 일어나지 않고 기간 조정만 일어난 거거든요. 네. 기간 조정은 이제 거래가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인데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특성이 하나가 바로 손실회피입니다. 네. 싸게 안 팔아요. 네. 그래서 보통 불황이 시작되면은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가격이 이제 급등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안 빠져요. 이게 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행보를 합니다. 이걸 고온 현상이라고 그래. 개마고온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이거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오를 때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에 가면 안 떨어지고 한동안 이제 행보를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은 그렇지 않죠. 주식은 급등 이후에 뭐 이 쌍봉이나 아니면 뭐 쓰리봉 혹은 이제 헤드앤숄더형을 만들잖아요. 이렇게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약간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특히나 과거와는 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의 체질이 또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과거의 어떤 흐름을 절대화하고 과거 흐름을 일반하는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착시 혹은 판단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최근 들어서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그 게임화되고 이 투자 시장화되면서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패턴이나 어떤 경험의 어떤 법칙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가변적인 거다. 그래서 많은 거시학자들이 이 아파트 시장 분석에 실패하고 하는 근본적인 저는 이유가 이 수요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고 수요가 목석이라고 생각하고 수요가 마치 이게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은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수요는 굉장히 가변적이고 굉장히 변덕을 부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일남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좀 천착하고 있는 분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세상을 당위적으로 바라봐 버리면은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오픈 마인드 제가 강조하고 어떤 유연적 사고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막 동반돼서 막 올라가잖아요. 소위 말하는 막 폭주하듯이 막 가는데 지금은 어쨌든 거래량은 조금 좀 잡혔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은 이제 잡히지 않고 사실 상승세가 꺾인 거지 하락 전환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쪽이. 예.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에 집주인들은 급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가격을 낮추려는 의지가 없다. 뭐 오히려 더 올리면 올렸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렇게 가는 어떤 의도나 왜 이렇게 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서로 동상이몽일 수도 있죠. 일단은 집주인들의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제가 시장에 맷집이 세졌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당연히 지금 뭐 집값이 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한국은행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기대 지수가 높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갭 투자가 시장에 뭐 어떻게 보면 불안 요인이다 얘기를 하는 것도 일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서울의 갭 투자 비율이 한 40% 정도, 뭐 마용수나 이런 데는 50% 정도 넘더라고요. 근데 이 갭 투자가 옛날 갭 투자냐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갭 투자를 상급지 갈아타기용으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강남이나 용산은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포하고 성동구하고 이런 광진구, 강동구 이런 데에 이제 주로 누가 갭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그럼 물론 뭐 지방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뭐 다주택자도 있겠죠. 왜냐면은 취득세가 3%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그 중에서 과거와 달라진 측면이 있다면은 저는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서 갭 투자를 하는 곳이 아마 요새 좀 부쩍 는 게 아닌가. 그냥 사실상 실거주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기 거주 목적으로 이제 미리 이제 갭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왜냐? 대출이 안 되니까. 지금 외곽 지역에 가서 갭 투자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외곽 지역에 가서 갭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전통적인 방식의 갭 투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갭 투자를 하더라도 한강벨트나 아니면은 뭐 이런 자기가 장기 거주할 곳에 가서 갭 투자를 한다면은 이 갭 투자 성격이 저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대책이 나오더라도 집값이 확 안 떨어지죠.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에 규제책이 나오면 하룻밤 사이에 뭐 3, 4억씩 빠졌잖아요. 네. 그때는 개포 주공이나 뭐 둔촌 주공이나 아니면은 뭐 고덕 주공 같은 저층 재건축이었잖아요. 그건 들어가 안 살잖아요. 네. 물론 나중에 뭐 재개발하면은 재건축 하면 들어가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기 실거주 시장으로 이게 재편이 되면은 이게 수요 억제책이나 공급 확대책이 오더라도 이게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시장의 바로미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층 재건축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오히려 지금 중층이죠. 지금 저 잠실에 지금 엘리트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네네. 지금 1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근본적으로 지금은 투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금 들어가 보면은 거주 목적 어떤 성격이 강한데 이게 똘똘한 한 채의 흐름이고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저는 반드시 양도세나 뭐 취득세 중과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무조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50% 정도. 나머지는 뭐냐면은 그 집 한 채 사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코스피하는 금융자산 어떻게 보면 굴리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런 그 재편성
효율적인 어떤 자산운용 차원에서 지금 똘똘한 한채 현상이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집값이 크게 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토화량 팽창도 적지 않은 이제 요인이다. 주식이 이제 좋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재정 지출 확대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M2 말하자면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의미하는 이 광의 통화 M2가 이제 7월에 1년 전보다 7.1% 늘어났거든요. 네.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보면 6.7%였거든요. 그때보다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은 멀리 보면 결국은 화폐 현상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돼요. 네. 토화량이 팽창하면 당연히 핵심 자산에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좀 몰리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어떤 그런 수요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는 여유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시골의 땅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해지 그 효과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우량 자산, 뭐 강남이나 한강벨트 쪽으로 수요가 더 몰리고 제가 부자들 만나 보면 확실히 있잖아요. 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뭐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토지의 지정을 앞두고 이제 막판 갭 투자 기회로 본다는 거죠. 이런 좁아진 수요. 이것도 지금 집값의 상승 요인인 것 같고. 그리고 공급 대책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좀 사자에 좀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LH가 이제 주도하는 공공 주택은 결국은 이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체 공공 분양의 현재 75%가 특별 분양입니다. 25%가 일반 분양인데 그것도 과연 뭐 내가 당첨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거를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거죠. 이 정보를 굴절시켜서 아전 인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네. 이번에 구출 대책 나오면서 시멘트 회사나 이 인테리어 회사 주가 올랐죠. 분명히 공급은 늘어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으로 이게 이제 아마 공급에 대한 어떤 체감 효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맞물리면서 결국은 집값이 약간 다시 꿈틀거리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